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이란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사는 안식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두 개의 다른 나라에 각각 나의 집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쪽에는 나의 과거와 뿌리가, 다른 한쪽에는 나의 현재와 미래가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자신만의 답을 찾아낸 한 남자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젊은 시절 더 큰 세상을 꿈꾸며 태평양을 건넜던 그는 이제 은퇴 후 한국과 미국 두 개의 고향을 오가며 살아가는 현대의 철새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인천공항의 대합실에 앉아 또 다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지난 5년간의 항공료 영수증에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지만 그는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토록 특별한 삶으로 이끌었을까요? 이제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인천공항 대합실에 앉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공항 직원들이 제 얼굴을 알아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문득 호기심이 생겨 그동안 모아둔 항공료 영수증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항공료로만 쓴 돈이 자그마치 1,000만 원이 넘더군요. 평균적으로 왕복 한 번에 200만 원 정도 드니 1년에 2번씩만 오가도 연간 4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2,000만 원인데 할인 항공권이나 마일리지를 부지런히 사용한 덕분에 절반 정도로 막은 셈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저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 매달 약 2,400달러를 받습니다. 오늘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로 약 3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은 미국에서 생활하기에는 그저 평범한 수준일지 몰라도 한국의 물가를 고려하면 혼자 지내기에는 꽤 넉넉한 편입니다. 처음 은퇴를 앞두었을 때 제 고민은 깊었습니다. 미국에는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 즉 저의 미래가 있고 한국에는 저의 시작과 정체성, 즉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를 시작하니 그 어느 쪽도 온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왕복 생활입니다. 보통 1년 중 가장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 4개월은 한국에서 지내고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은 비교적 날씨가 온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보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많았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세금 문제는 복잡하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행히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별다른 제약이 없었습니다. 물론 세금은 계속 미국에 납부해야 하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해외 거주자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었죠. 제가 이민길에 오른 것은 1975년 제 나이 21살 때였습니다. 그 시절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더 큰 기회를 찾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먼저 자리를 잡은 형님의 도움으로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땅을 밟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서툰 영어와 낯선 문화 속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지만
젊음이라는 무기 하나로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가 되어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계 이세인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을 낳아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번듯한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냈으니 미국 사회에서 이민 1세대로서는 나름 성공한 삶이라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미국으로 모셔오려 했지만 부모님은 평생 살아온 고향 땅을 떠날 수 없다며 끝내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탓에 1년에 한두 번 고작 일주일 남짓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2015년에 아버지가 그리고 2017년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제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후회가 새겨졌습니다. 살아생전에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에는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마저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9년 65의 나이로 은퇴했을 때 저는 텅 빈 집에서 깊은 공허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 자신들의 가정을 꾸렸고 손주들도 자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2020년 전 세계를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집에 고립되어 홀로 시간을 보내며 저는 제 삶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돈은 모았지만 진정으로 행복했는가? 2021년 말 여행 제한이 조금씩 풀리자마자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고국은 제가 떠나왔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낯선 풍경 속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방인이라는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정착하는 대신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누리며 살아보기로. 한국에서의 생활은 편리함 그 자체입니다. 특히 서울은 노인을 위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렴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검사만 받아도 수십만 원이 훌쩍 넘지만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덕분에 몇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지하철은 노인에게 무료이고 버스 노선도 촘촘해서 차가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웠던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의 그 깊은 맛은 역시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됩니다. 쑥쑥 커가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제 집에서 아이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고 수영을 즐기는 시간은 더없이 소중합니다. 또한 미국에는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오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관계 또한 제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물론 이 왕복 생활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따릅니다. 첫째는 역시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항공료뿐만 아니라 양쪽에 집을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오피스텔은 제가 없을 때 비어있고 미국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와 세금은 꼬박꼬박 나가니 비효율적인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둘째는 건강관리 문제입니다.
제가 당뇨를 앓고 있는데 양국의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계속 공유하고 약을 처방받는 과정이 꽤 번거롭습니다. 셋째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어느 한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다 보니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동네 이웃들은 제가 몇 달 뒤면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거리를 두는 것 같고 미국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양쪽 모두에서 잠시 머무는 손님 취급을 받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생활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원할 때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노년의 삶에 큰 활력을 줍니다. 한국의 삶이 답답해지면 미국의 광활한 자연으로, 미국의 삶이 지루해지면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 속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또한 한국의 무더운 여름과 미국의 추운 겨울을 피해 항상 가장 좋은 계절 속에서 살 수 있으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69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두 나라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탑승이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들려옵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펼쳐질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시간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아들 내에는 잘 지내고 있을까? 손주 녀석들은 또 얼마나 자랐을까? 그리고 4개월 뒤 다시 인천공항에 내릴 때면 저는 또 다른 설렘을 품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는 또 어떤 새로운 맛집이 생겼을까?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물론 이 생활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날이 오면 어느 한 곳에 정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가능하다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처럼 공항에서 다음 여정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이란 어쩌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한국과 미국 두 곳 모두가